그래도 의외로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 그지? 네, 빠진 적은 거의 없지. 네. 자, 해석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현대어로 번역할 테니까 한번 봐봐. 정월의 시냇물은 어저 녹죠. 얼었다 녹으려 하는데, 아는 감탄사. 정월은 음력 1월인데, 봄으로, 봄이라고 본단 말이야, 계절. 그래서 겨울동안 어떤 시냇물이 봄이 돼서 녹으려고 하는데, 물이 세상 가운데 나곤 태어나서 이내 몸이여 혼자 살아가네. 그래서 나와 시냇물은 대조되는. 시냇물은 봄이 와서 녹을 수 있지만 나는 이미 오지 않아서 마음이 따뜻하게 녹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산책하는 거고.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원래 이게 여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춰주실 모습이시도다. 누가? 이미. 임의 모습을 등불에 비유해서 예찬. 이때 임은 이 등불은 후광이 비치는 듯한 어떤 인품이나 도덕적인 어떤 품성 이런 것들 내면적인 것을 예찬하는 거고요. 3월이 빠졌네. 자, 4월 안이 있고 오는구나 꽃꼬리 꾀꼬리세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이게 임이에요. 녹사는 관직 이름이야. 그래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임은 옛날에 나를 잊고 계신가. 꾀꼬리는 잊지 않고 아니죠. 잊지 않고 오는데 이곳으로. 임은 나를 잊고 오지 않죠. 원망하는 겁니다. 꾀꼬리는 임과 대조되는.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해서 약이라고 먹는 국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 계산합니다. 그 꽃이 집안에 피니 꽃이 집이 고요하구나 적막하구나. 옆집에서는 9월 9일이어서 국화로 약을 지어 먹는다. 아주 커플들끼리 알콩달콩 노는데 나만 임없이 혼자여서 적막하게 있는 거죠. 10월 달에 점이연 잘게 자른 바랏 같구나. 보리수나무 같구나.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그 보리수나무를 지니실 가지고 계실 한 분이 한 사람이 없도다. 보리수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고 그 가지는 버림. 그 버림받은 처지로서 나와 같은 거지. 11월 봉당자리 마루 같은 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입었다가 해도 됩니다. 입고서 추운데 봉당자리 마루인데요. 11월이면 겨울인데 슬을 사랑도 슬프구나 정도로 해석합니다. 고운 이와 임과 제각 헤어져서 제각각 제각각 살아가는 외로움을 탄식하는 거고요. 12월 분지나무라는 나무로 깎은 나잘, 진상알, 누군가에게 바칠 반, 상에 소반에 쟁반 것 작은 상 소반에 젓가락 같구나. 저는 젓가락.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았는데 얼리는 젓가락을 엉뚱한 손님 제3자가 가져다가 묻니다. 어긋난 인연. 이때 젓가락은 나는 임을 위해서 세팅됐고 준비됐었는데 하지만 맺어진 건 임이 아니라 엉뚱한 손님과 맺어진 어긋난 인연에 슬퍼하는 작품이고요. 자, 다른 작품도 봅시다. 너네 외부집은 나왔었지? 중간고사 때. 아마도요? 아마도요? 기억이 안 나? 네. 자, 그럼 봐.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은 그리움이, 실소.
귀뚜라미의 넋이 돼. 영혼이 돼요. 귀뚜라미가 되어 정도로. 추야장, 가을밤, 이렇게 안 써져. 가을밤, 깊은 밤에 임해방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먹고 깊이 든 잠을 나랑 헤어졌는데 이렇게 잠이 오냐? 해서 그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원망하는 거죠. 나를 잊고 잠이나 자고 있는 님을 간절한 님에 대한 구임.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제목은 춘향이가 유문. 자, 유서를 쓴 겁니다. 옥중에서. 상상해서.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한 그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 죽어요. 저 갑니다. 작별 인사한 거야. 저승이 어딘진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겁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리 저승이 멀어도 저승과 이승의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내가 죽어서 도솔천의 하늘, 저 천상계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결국 도련님 곁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자,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자, 화자의 춘향이의 환신. 춘향이는 뭐? 죽어서 건물이 되고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돼서 소나기가 내릴 때 그 소나기가 돼서 님에게 오겠다. 죽어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면서 끝납니다. 자, 가보죠. 가에만 집중해서 봅시다. 가는 지규적 표현을 통해 화자 연습. 자, 지규는 철원 같이듯이 알아둬야 될 거. 다호라가 가꾸다, 등불 가꾸다, 지규법입니다. 이거 원래 요 부분이 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등불 가꾸나 또 가랏, 보리수 나무 가꾸나 요, 저 다오라, 젓가락 가꾸나. 네, 지규법 계속 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나와 달리 나는 뭐야? 철원같이 드시가 없습니다. 자, 귀뚜라미가 된다. 은유적 표현은 있을지 몰라도 은유법은 자, 1번은 적절하겠네. 2번 다와 달리 없애고 3번 여기도 없애고 가에만 집중해 볼게요. 가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타자의 정서를 가에 이것도 계절을 다 나타내죠. 이게 국화, 황화는 국화도 계절감을 드러냅니다. 나에도 계절적 배경이 있나? 추야장, 가을달, 가을밤.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 들어있어. 이것도 적절하겠네요. 가에 서리적 표현이 있는가? 서리 혼자 살아가네. 영탐법. 모습 이도다. 영탐법.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신가? 물음표 찍을 수 있네요. 이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 서리법이라고 하는 하는 그 해설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가나 다에서 다 나타나는데 가에 뭐 음, 이걸 해설서라기보다 왜 임은 나를 잊고 계시지?
왜 오지 않지? 하고 인물 원망하면서 궁금히 여기는 거죠. 여기에는 의문문 자체가 없어요. 서리적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서리적 표현은 오히려 그건 도련님 것 아니겠어요? 여기가 서리. 자, 2번 갑시다. 나의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나의 환신이죠. 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담긴 동물, 벌레. 보기의 범람의 공통점. 네, 봐봐. 하루도 12때, 12, 옛날에는 하루를 12마디로 나눴죠. 하루 종일. 한 달도 30날, 한 달 내내. 적은 더, 잠깐 동안 생각 마라. 이 실은 잊자 하는데, 적은 더는 잠깐 동안. 마음에 맺혀서 골수에 깨쳤으니, 사무쳤으니, 골수는 뼛속, 뼛속에 사무쳤으니. 편작, 뛰어난 의원이, 의원 이름이 원래 열이나 온들, 10명이나 온들, 10명이 온들. 이 병을 어찌 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 서리법. 죽을 수밖에 없다. 불치병이 돼버렸다. 임을 그리하는 마음이 불치병으로 어, 퍼졌고, 불치병이 돼버렸고, 아, 내 병, 이 님의 탓이로다. 임을 사랑하기 때문이로다. 그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쓰여도,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 되리라. 화자의 분신.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요. 범나비는 이렇게. 뒤에 건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실솔도 마찬가지. 자, 2번 문제 답해 볼까요? 화자가 간조적 태도로 바라보는 소재, 화자의 그림의 정서를 이입한 소재. 이게 답이네요. 이미 보고 싶어서 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과거의 상황입니다. 계절감 아니에요. 재회에 대한 소망도 아닙니다. 변함없는 임에 대한 사랑. 임을 꿈에서라도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화자의 분신 같은 거죠. A에서 이중 도화와 가정유사가 왜 이렇게 다른 작품이 많이 나와? 자, 그냥 볼게. 얼음 위에 추운데도 대나무 잎으로 자리를 펴서 임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나누는 오늘 밤 더디세라 더디. 임과 함께 합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밤은 천천히 샜으면 좋겠다는 거,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더라도. 그 뜻이고. 다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서 혼자 자는 침대에서 어찌 잠이 오려. 서리법.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복숭아꽃이 피었네. 봄의 계절감인데 복숭아꽃은 근심이 없어. 봄바람에 웃는구나. 나는 근데 도화는 어때요? 웃습니다. 봄이 와서 피었죠.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혼자 외롭습니다. 잠도 안 와요. 나랑
대비되는 소재. 자, 그럼 앞에 작품에서 나랑 대비되는 소재가 뭐예요? 시냇물은 겨울 동안 얼었던 게 녹을 수 있는데 봄이 와서 나는 여전히 어때요? 힘이 없어서 마음이 녹을 수가 없죠. 외롭죠. 그래서 날인물이 답이겠습니다. A 3번에 1번. 어, 자, 정어는 아까 했고요. 예, 덕은 곤비에 받쳤고 이걸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1현은 바로 뭐예요? 복은 자 다시 갈게. 덕은 앞잔에 바치고 술잔, 복은 뒷잔에 바치고 덕이여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바치러 오십시오. 1현은 임의 복과 덕을 비는 겁니다. 많기를. 여기 임은 임금의 의미가 강하죠. 정월령 아까 했었습니다. 시냇물 얼었던 게 녹을 수 있어. 나는 못 녹는데. 2월 보름에 켜놓은 등불 같아. 후광이 비쳐서 만인을 비춰요. 임을 비유하는 내면적 품성을. 3월 여기는 해석 안 됐었던 거지. 3월 지나며 핀 개한 피어난 아는 감사사 만천 봄에 진달래 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따 진달래 꽃은 임의 외모를 비유하는 거고 예찬하는 겁니다. 4월이 돼서 잊지 않고 꾀꼬리. 근데 녹사님은 오지 않아. 내님은 있고. 임에 대한 원망. 5월 5일은 단오날. 자, 단오날이 술인날. 그때 아침에 약을 먹는 풍습이 있었나 봐. 즈문에는 천년을 장수하실 약에 바친다 해서 이미 안 계시는데도 천년 동안 사실 수 있는 약을 바친다는 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6월 보름에 벼랑의 별해는 버린 빛 같구나. 지금 돌아보실 님을 조금 따릅니다. 머리를 빗고 나서 그 빛을 버렸어요. 버림받고 있는 상황. 나랑 유사한으로 해서 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진 않아요. 임을 그럼에도 따릅니다. 7월 보름에 백종은 온갖 음식 배워두고 차려두고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빕니다. 자, 8월 보름은 추석, 갑의 한가위 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날이 진정한 한가위다. 지금 한가위 추석 참 좋은 명절인데 좋아할 수가 없어. 왜?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 누가 없어서? 임이 없어서. 자, 10월 아까 보리수나무 같아 잘게 자르는 꺾어버리시네 진실 한 분이 없도다. 자, 이러면 이제 내가 작품 동동 전체 작품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걸 고려 가요입니다. 고려시대 평민들이 솔직하게 쓴시다. 후대원권은 각 연을 나누고 매연 반복되어 음악성을 고조시킨다. 당연히 알아야 돼요. 만남과 헤어짐 재회를 소망하는 단계를 이루어주며 각연은 내용, 각연이 내용상 긴밀하지가 않습니다. 자, 영탄, 지그, 대구, 다 나왔고 세시풍과 관련돼서 한 해 12달러 생산 원령체. 오케이. 4번 문제. 자, 6번. 5번이네. 윗글에 사용된 소재 및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억. 일단 읽어봅시다. 일단 확인할게요. 기억이 뭔지. 임금님께라고 해석한다면 이 노래가 후대 궁중으로 유입됐을 것이라. 오케이. 니은 외로운 신하가 외로운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
동일시하는 대상의 보리스나무. 뭐죠? 보리스나무. 뭐, 버린 빛,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고매하고, 훌륭한 고매한 인품, 등불. 이게 뭐지? 화자의 임에 대한 지극한 정성. 자, 하나씩 봅시다. 지극한 정성과 사랑은 아침에 주는 약이나 온갖 음식 이런 것들인데. 기억으로 볼게요, 일단. 임금님께 주는 걸로 본다면, 그, 네, 문을 됐어. 니에는 나랑 같다고 보느냐? 시냇물은 나가 정반대로 보죠. 그래서 동일시가 아니라 대비되는 소재죠.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인데 디귿, 리을, 미음 우리가 숙제를 봅시다. 술려 등불, 임의 내면적인 품성, 아침약,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다치려는 약, 함께 가져려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 뭔가 계속 살고 싶은. 오케이. 예. 그다음 이거는 요것만 찾아봅시다. 한글 일어절로 한마디로 쓰래요. 나와 같은 거. 음. 자, 6번은 그러면 나랑 같은 거. 얘는 반대되는 거. 이거는 임을 비유하는 거. 얘도 임을 비유하는 거. 꾀꼬리는 임과 대조되는 거. 자, 잘하시죠? 아니면 빛. 일어절로 쓰려니까 빛. 또, 바람. 얘네들이 6번의 답이 되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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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실히 해석합니다.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나는 해석 안 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이 작품의 운율을 잠깐만 확인해 보자고. 다른 작품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가네.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세 마디로 끊으니까 삼음보. 글자 수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3, 3, 2조. 얘는 후렴구. 의미 없습니다. 자,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원망, 이별의 상황에서 원망이 고조되는 겁니다.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누가 임께서 아니올살 리얼시라 뭐뭐 할까 두렵다. 서운하면 떠났다가 아니올까 걱정돼요. 서럽지만 임 보내드리니 서럽지만으로 그냥 해석할게요. 임을 보내드리 진심을 참는 거죠.
가시는 듯 뭐뭐 하자마자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돌아서서 오소서. 떠나는데 보내줘. 이별을 받아들여. 하지만 조건부야. 다시 재회를 소망하면서 떠나보내주는 겁니다. 요거 안 들어가. 요거 아니야 요거? 비슷하다는 거? 그 정도만 보면 정석과 일단 빼고 가에만 집중해 볼게. 가에 나타난 후렴구는 연을 나누고 운을 형성한다. 오케이. 가에서 임은 화자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가에서 임은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임으로 볼 수도 있죠. 가에는 화자의 정체를 세시풍사 연결하고 표현한 명령체 형식. 오케이. 그럼 1, 2, 3번은 다 적절하겠네요. 자, 나를 볼까요? 나의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기보다요. 이별을 결국은 수용합니다. 조건부 수용이긴 해도. 그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독일 선거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가랑 나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려가에는 대부분 민간에 구성된 궁중에 유입되었고 훈민정 창제 후 악장가사나 이런 데 수록되어 전해진다. 가부터 나에 대한 가에만 집중해 봅시다. 내용과 정서의 흐름에서 이질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그죠? 어디요? 여기요. 그럼 궁중에서 불리면서 첨가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때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가 의미가 없는 건데 왜냐면 여기의 내용은 후렴구를 뺀 여기의 내용은 다 이별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태평성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고 하는 건 되게 웃기잖아. 수대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높죠. 궁중에서 첨가됐을 가능성. 일시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왕 후렴구나 음악적 형체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사랑과 이별 등 평균적 생활 감정과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다. 오케이.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준 단연체의 내용 전개 방식. 이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준 건요. 이거는 향가가 그렇게 좋습니다. 안민가 같은 하시면 되겠고요. 8번의 답은 그래서 4번. 단연체가 뭐냐면 연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죠.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은 거. 9번 A부터 G까지 A. 날인물은 나랑 대조되는 거. 등불은 임. 얘도 임. B씨가 임. 깨꼬리 새는 임과 반대되는 거. 목사님은 임. B, C, E가 같은 인물이네요. B, C, E.
응? 없네? 있네. 3번. 10번. 10번까지 하고 다른 학번 한번 해봅시다. 벌써 40분이야? A와 보게 내용이 동일한 이유와 자 여기 A 아직 안 했어서 A가 여기 정석과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다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동만 나와 있는 문제네요.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화자의 일관된 정서 이게 문제인데 일관된 정서가 되게 웃겨요. 이 작품이 음, 이 작품은 일관되지 않고 그리움은 일관될 수 있어도 또 원망하는 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꾀꼬리는 왔는데 당신은 오지 않는 이런 부분. 여기엔 원망이 있죠. 나머지 뭐 예찬의 태도, 그리움으로 일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관된 정서라는 말도 그래서 틀려요. 각 다른 수단의 성경 원령체, 목사님은 여성화자, 목사님은 관직을 가진 당시 관직명, 남자가 가지게 되는 관직 이름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님은 남자고 화자는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려가의 특징 맞습니다. 9년차는 연금이 된다는 거. 음. 자,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어디 있어? 예? 님과 나랑 헤어져서 나는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날이면은 그렇게 녹아서 흐를 수 있지. 대비 화자의 정서 외로움 적막함 쓸쓸함 봄이 되어 들꽃은 지천으로 피었는데 대조 손잡고 같이 갈 사람 없으니 봄 같지가 않구나. 12번에 5번. 여기 골고루가 막 5개 있네. 5개 있는데 안민가. 안민가는 합시다. 그래서 다랑 라와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해 주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다잘 사랑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군신민의 관계. 꾸물거리며 사는 자,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은 백성. 이들을 먹여 다스려 누가 군과 신이 엄마 아빠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라고 백성들이 말한다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군신민의 관계. 여기는 나라가 유지되는 방법. 자, 여기서 여기는 태평천하의 방법.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얘를 뭐라 그래? 낙구. 언제나 뭘로 시작해? 감탄사. 시끝의 현가. 자, 라는 안 해도 됐죠? 다와 라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와 라. 많은 빼고. 학교에서 진단한 거 프린트 꼭 가지고 와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가 빼고 13번 다와 라만 봅시다. 사물이나 사실 연구 감을 찾고 대상에 교훈을 주고자 하는 교수관례. 다가 뭐였니? 다는 향가 서정관례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고요. 라. 나는 악기 소리를 사용한 후렴구를 활용해서 각 달마다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표현한 원령체 가사. 원령체까지 맞는데요. 악기 소리 차용, 북소리의 의성이니까 아우 동동다리 맞긴 한데 다양한 고사를 각 달마다니까 각 달마다 다양한 고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는 달 각 세시풍속을 활용하는 거죠. 음, 나는 됐고 역더 미음 너 됐고 다 안민가 인근 신화 백성 수익적 구조를 비유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수직적 지배 구조가 아니라 가족 관계. 근데 생각해보면 가족 관계도 수직적이지 않나? 자, 어쨌든 객관적 상관문 뭐 새나 뭐 바위, 나무 이런 것도 사용하고 인간의 권위 회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용의 방식을 사용해 물생에 대한 화자의 비판의 시. 인용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인용이 있어요.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가 라고 백성들이 말한다면이라니까 인용은 있는데 물생 백성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습니다. 가정형의 표현 뭐뭐라며 뭐뭐일지라도 시국의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 제시했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야, 여기 있습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시국의 기본적인 도리를 관련된 부분을 밝혔다. 16번의 답은 4번. 17번 라. 사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월령에서는 외로운 화자의 처지를 얻었다 누웠다는 뇌물의 비유. 자, 외로운 화자의 처지와 뇌물은 대비됩니다. 비유하지 않았어요. 사월과 6월엔 각각 화자 자신이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비유하는 시화가. 4월은 꾀꼬리가 나오고요. 꾀꼬리는 임과 대비되는 소재입니다. 네, 틀렸어요. 4월엔 해당하지 않아요. 6월에는 빚 있었습니다. 머리 빚고 남은 빚. 장수 결함에 약을 바치는 화제의 모습에서 인물 소생입니다. 자, 17번의 답은 3번이죠. 18번. 아니, 여기 4번. 7월 백중날에는 상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했던 좀 그리워하는 아니에요. 백중날은 상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빕니다.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9월과 10월은 외부의 스스로에 대한 묘사를 한 다음 화제의 그리운 정서. 외부의 쓸쓸한 경치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동동. 벌써 50분이야? 속해서 다 끝났네. 서열아,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은? 네. 동동 했고, 다음 시간에, 동동 조금 더 하든가, 다음 시간에 정읍사랑 안민과 문제풀이를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무슨 작품 진도 나왔는지 가르쳐줘. 네. 확인해가지고.
학교 가면 문자 보내줘.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